이 강의는 교과서의 작품 더 읽기를 이해하기 위한 간략한 영상 강의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작품은 박재삼 시인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박재삼 시인은 한의 정서를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사 여러가지 희노애락이 교차를 하는데 박재삼 시인은 인생사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본원적으로 인생사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슬픔의 정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즉 슬픔 속에서 잔잔하고 애틋하게 눈물 지으면서도 그 속에도 사람들이 서로 보듬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보는 그런 시인입니다. 박재삼 시인의 작품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어미 표현인데요. 지금 고나 또는 갯내, 요 밑에 또 갯내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죠. 이 부분이 민요조의 종결어미인데 그러니까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런 종결어미예요. 현대적인 표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종결어미죠. 이 종결어미를 통해서 전통적인 정서와 어조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박재삼 시인의 작품에서는 그런 독특한 종결어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품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제목을 통해서 작품의 내용을 추정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죠. 가을은 소멸과 조락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강입니다. 울음이 타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을 강에서 타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노을이 탄다라는 표현을 하죠. 따라서 시간대는 하루 중의 저녁 나절이죠. 가을과 저녁이라고 하는 이 계절과 시간적 배경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은 둘 다 뭔가 소멸한 쓸쓸한 슬픔을 유발하는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고요. 그것이 강가에서 느껴지는 어떤 작품의 전반적인 정서다, 분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예 여기 보면은 울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 정서를 바로 추측할 수가 있죠.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고 그 슬픔이 쌓이고 쌓여서 차곡차곡 이렇게 가슴속에 가라앉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한의 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의 정서는 전통적인 우리의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재삼 시인은 항상 그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자신의 시를 노래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의 제목은 저녁 노을이 물든 가을강을 바라보면서 어떤 슬픈 느낌을 가졌다. 그 슬픈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슬픔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내용을 봅시다. 전체가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이 한자리에 못 앉아 있는 것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안정감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뭔가 허전한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등성이에 올라갔습니다.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둘이 함께 이런 표현이 되겠죠.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배경이 되는 것은 가을입니다. 가을 햇볕 속에서 그 가을 햇볕을 동무 삼아서 친구와 함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산등성이에 올라갔죠. 그래서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인생사가 되겠고요. 그것의 배경에 깔려있는 가을 햇볕, 이 소멸의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지금 화자의 슬픔을 자아내게 되는, 슬픔을 촉발하게 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이 나네요. 자, 서러움의 정서가 화자의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자는 지금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제삿날 큰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마 큰집에 내려왔는데 산등성이에서 바라보니까 큰집이 보입니다. 불빛이 요란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제사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화려한 불빛도 불빛이지만 화자에게 더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해질녘의 가을 강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강에서는 노을이 붉게 타고 있었죠.
해질녘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정서와 더불어 화자는 가을강을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 때문에 감정이 지금 막 이렇게 서럽게 올라오던 참인데 그런 가을강을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복받쳐 오르네요. 그것을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좀 독특하죠. 노을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장면을 울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노을을 보면서 울음이 나왔다. 이런 뜻인데 시각적 장면을 청각적 이미지로 바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리고 탄다는 것은 불의 이미지거든요. 울음이라고 하는 건 물의 이미지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가을강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의 이미지죠. 해질녘, 해가 지는, 어두워지는 이 소멸의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을이라고 하는 소멸의 계절과 더불어서 타버린다라고 하는 또한 소멸의 이 표현, 이런 것들을 중첩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멸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친구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저것 봐, 저것 봐. 너보다도 나보다도 저 강을 한번 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러운 마음보다 훨씬 더 서러운 게 저 강물의 모습 속에서 느껴져. 그게 뭘까요? 강물이 작은 시내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다에 흘러가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인생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강의 이미지는 그 흐름 때문에 인생의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화자는 서러운 사랑 이야기 때문에 촉발된 이런 서러운 정서, 슬픔의 정서 이런 것들을 강물의 과정 속에서 그 서러운 사랑을 포함해서 인간사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많은 어려움 끝에 결국은 노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더욱더 서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첫 번째 모습, 첫사랑의 기쁨을 처음 알게 된 산골 물소리의 모습이죠. 요것은 졸졸졸졸 산골에서 상류에서 솟아나는 작은 시냇물 소리가 되겠고요. 인간으로 친다면 청년 시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은 흘러갑니다. 강의 폭이 점점 넓어지겠죠. 그리고 온갖 계곡을 지나고 산등성이를 지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인간사로 본다면 온갖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되는 중년 시절이고요. 그때는 첫사랑의 기쁨만이 아니라 사랑 끝에 생긴 좌절과 실패의 경험까지도 이미 알 거 다 아는 나이가 되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은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걸 한탄하면서 바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강이 도달하는 바다는 인간으로 친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 시절이 되겠죠. 그러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궁과 영원을 상징을 하거든요. 강은 끝나가지만 바다는 새롭고 넓고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강이 바다로 도달한다는 것은 유한성과 강의 유한성과 바다의 무한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인생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 산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런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산등성이에서 그 밑에 펼쳐져 있는 강을 바라보는 거죠. 이때 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 죽은 가을강. 무슨 소리를 죽였을까? 울고 싶은 울음을 삼키고 있는 한을 삼키고 있는 울음소리를 죽이고 있는 이런 노년의 모습을 우리가 소리 죽은 가을강과 중첩시켜 볼 수가 있겠죠. 한을 안으로 사귀면서 인생의 유한성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내면화하는 그런 우리네 모습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작품은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로부터 그런 모든 서러운 사연들을 안고 흘러가는 인생사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 인생사로부터 서러운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작품에서 특징적인 것은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게 제목에도 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물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과 불의 대조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쪽은 가을 강이라든가 산골 물소리, 바다 이런 시어들과 연관이 되겠고요. 불 쪽은 가을 햇볕, 불빛, 해질녘 또는 타오른다. 저녁 노을을 의미하는 이런 표현이죠. 자, 근데 뭐 이 물과 불을 둘 다 사실은 이제 물도 흘러가서 소멸로 귀결이 되고 그리고 불도 가을 햇볕이라고 하는 게 쓰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소멸의 이미지로 귀결이 되고 결국 대비되는 두 가지의 이미지는 함께 어우러져 소멸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인간의 삶에 본원적으로 깔려있는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잔잔하게 보여주는 이런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반복적인 표현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연에서 시작되어 두 번째 연에서 고조되고 세 번째 연에서 절정에 이르는 서러움의 정서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특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고 하는 박재삼 시인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